여러분, 내 집, 내 가게, 이런 꿈 다들 한 번쯤 꾸잖아요?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인데, 막상 이 꿈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, 아주 골치 아픈 질문 하나가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공사가 막 끝난 따끈따끈한 새 건물. 아니, 당연히 돈 낸 내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겠죠? 근데요, 법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정말 황당하죠? 자,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 문제 제가 아주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그렇다면 이 문제 대체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?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습니다. 대법원이 이런 분쟁을 위해서 뭐랄까 일종의 교통 정리를 해둔 거죠. 자, 그 판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이걸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 핵심 개념만 알면 됩니다. 바로 원시취득이라는 말인데요. 용어가 좀 어렵죠?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. 쉽게 말해서 중고차처럼 누구한테서 넘겨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새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첫 번째 주인이 되는 거, 그걸 말합니다. 방금 지은 건물이 바로 이 원시취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법원은 이 건물의 첫 주인이 누군지 가릴 때 딱 두 가지만 봅니다.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. 첫째, 그래서 누가 돈 쓰고 땀 흘렸는데? 그리고 둘째,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그래서 둘이서 소유권을 누구 걸로 하기로 약속했는데.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건물의 주인이 완전히 갈립니다. 좋아요.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볼까요? 바로 건물을 지은 시공사가 주인이 되는 경우입니다. 이게 법적으로는 기본 원칙이긴 한데요.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. 왜 그런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. 어떨 때 시공사가 주인이 되냐고요? 딱 이 조건들이 맞을 때입니다. 시공사가 자기 돈으로 자재 사고 자기 인력으로 건물을 다 지었어요. 근데 건축주랑 이 건물 나중에 누구 명의로 할까? 이런 약속을 전혀 안 한 거예요. 그러면 법은 일단 만든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. 그래서 시공사가 이 건물을 원시 취득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?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죠. 현실은 대부분 다릅니다.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. 훨씬 더 일반적인 두 번째 경우, 바로 돈을 낸 건축주가 처음부터 주인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두 번째 경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이겁니다.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강력하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법에 정해진 기본 원칙보다 더 힘이 센 게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뭐냐? 계약서에 도장 찍고 한 약속입니다. 그럼 판사님은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체크리스트를 꺼내듭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건축허가 건축주 이름으로 냈네? 오케이. 나중에 등기도 건축주 앞으로 하기로 약속했구나. 체크. 공사비도 중간중간 꼬박꼬박 줬네. 체크.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법원은 두 사람 확실하게 건축주 소유로 하기로 약속했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결국 이 두 개를 나누는 건 딱 하나. 소유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냐, 없었냐 이거예요. 합의가 없으면 시공사 거였다가 나중에 넘어오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합의가 있다면 건물이 딱 완성되는 그 순간 0.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건축주 소유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든 공사가 바로 이 두 번째 경로 B를 따라가죠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 알겠다. 그래서 결론은 계약 잘하라는 거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요, 이게 그냥 단순히 누구 이름으로 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거든요. 이 소유권 하나 때문에 매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네, 이 사소해 보이는 구분이 대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? 왜 이걸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요? 첫 번째 리스크, 바로 압류입니다. 상상 한번 해보세요. 만약에 법적으로 건물이 시공사 소유로 되어버렸어요. 근데 그 시공사가 다른 데 빚이 엄청 많았네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네, 상상하기도 싫지만 시공사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여러분이 돈 내서 지은 그 새 건물에 와서 빨간 딱지를 붙여버릴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내 건물이 남의 빚 때문에 날아가는 거죠. 하지만 처음부터 계약으로 이건 건축주 거라고 못 박아두면
시공사 채권자들 절대 이 건물의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. 두 번째는 유치권 문제입니다. 이게 아주 재밌어요. 유치권이라는 건 돈을 못 받았을 때 남의 물건을 붙잡고 안 놔줄 수 있는 권리거든요. 남의 것이라는 게 포인트예요. 자,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. 만약 건물이 시공사 자기 소유라면 자기 물건에 자기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. 너무 당연하죠. 그런데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이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. 시공사가 공사비를 못 받았을 때 남의 것, 즉 건축주 건물에 돈 줄 때까지 못 줘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 거냐에 따라 서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? 이 모든 위험과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, 그건 바로 명확한 합의입니다. 더 정확히는 계약서에 이 건물은 완공되는 즉시 건축주가 원시 취득한다는 문구 한 줄을 제대로 박아두는 거예요. 바로 그 한 줄이 시공사의 빚쟁이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손에 있는 그 계약서, 과연 건물이 완성되는 그 첫날부터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이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줄 만큼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까? 오늘 제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